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 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속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대립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함께 소통해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그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자,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태권도나 김치처럼 한글 철자 그대로 전 세계의 꼰대 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말 사실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 말이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청년의 말씀 코너 함께하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이 청년 세대 뉴스들, 진짜 청년들은 어떻게 이 뉴스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회의 꼰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TBS 김진은 아나운서, 김기훈 씨, 그리고 강리훈 씨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이렇게 뭉쳤네요. 예, 먼저 세 분 또 인사드려야겠죠? 우리 김진은 아나운서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TBS 대표 청년 김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훈 씨. 안녕하세요. 대학생 강예훈입니다. 네, 대학생 강예훈 씨. 자, 그리고 우리 또 단골입니다. 지난주에도 혼자 나와서 네. 열심히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 사촌동생 아니에요? 진짜? 자, 아바타입니다. 예. 자, 김기훈 씨 소개해 주시죠. 매번 황현이가 좋아하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김기훈 씨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참여 방법 김진아 아나운서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중장년층 청취자 여러분께서 할 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겪으셨던 꼰대 문화 알려주셔도 좋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충청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또 김진아 아나운서는 또 회사 생활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대학생이시고 또 이게 직장을 준비 중이실 텐데, 사실 저희 세대 때는 그 아버지한테 이제 잔소리를, 가족 중에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을 꼰대라고 또 칭하기도 했었는데, 이 꼰대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 또 소개될 정도로 또 유행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꼰대. 권위적인 어른이나 선생님을 일컫는 은어였죠. 네. 2019년에는 영국 BBC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소개됐는데요. BBC에서는 나만 항상 옳고 남은 틀렸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가 잘못됐네요. 전 나이 든 사람이란 말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젊은 꼰대도 많아요. 디지털 꼰대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 어학사전을 검색하다 보니까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영어사전에서도 꼰대, GONDAE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해외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드라마 꼰대 인턴이 인기를 끌면서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사회의 꼰대 문화가 좀 만연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꼰대 문화가 이게 또 우리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도 그런 꼰대 문화가 좀 있다라고 보세요, 강예훈 씨? 그렇죠. 저는 대학생이고 나니까 선배들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과 선배들. 네. 또 체대 아니십니까? 네. 체육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체대도. 그렇죠. 근데 이미지는 솔직히 그런데 네. 그냥 대학 생활 안에서 저희 학과뿐만 아니고 그러한 고학번 선배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고학번 선배들은 이런 문화를 그래도 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자세들이 좀 남아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행동들을 좀 예를 합니까? 들면 뭐 배구 동아리를 하는데, 배구 동아리요? 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네네. 친구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군요. 예. 친구가 머리를 약간 풀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 툭툭 치더니 땡땡아 운동할 때 머리는 묶어야지. 맞아, 있어요. 꼭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한마디 하고 싶으면 꼭 그런 얘기를 꼭 끼워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선배인 척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충고를 해주고 싶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김기현 씨는 어때요? 네, 저도 이 주제 때문에 좀 돌이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저는 대학교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되게 어린 나이 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선배들이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교복도 수선하고 싶은데 선배한테 허락을 받고 교복을 수선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되게 어릴 때 15살, 16살 때인데 선생님도 아니고 네, 선배님한테 이제 예. 허락을 받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꼰대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머리 깎이고 예, 삭발하고 뭐 그런 시대라 선배한테 교복을 허락받았다는 건 또 처음이네요. 자, 그럼 TBS 김진우 아나운서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겠는데 왜냐면 여기가 TBS란 말이에요 지금. 네. TBS 안에서 TBS의 꼰대 문화를 외치다. 여기서는 살짝 피해가고 싶은 게 뭐 피해요. 예. 우선은 군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군대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꼰대 문화를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군대 자체 문화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랬던 게 막 일병 때는 뽀글이 못 끓여 먹고 상병 때부터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시죠? 맞아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말도 안 되는 문화죠, 사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화. 사실 뭐 저도 이제 개그맨 사회에서 이 공채 기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었던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개그맨 기수가 있고 이제 해병대 기수가 있어요. 약간 좀 꼬였어요. 네, 섞일수가 있구나. 네, 해병대 선배였는데 개그맨은 후배로 들어온 문화가 있었는데 개그맨 기수가 이기더라고요. 뭐 그런 문화를 봤을 때도 야 진짜 이게 선후배 간의 그런 약간 뭐 무슨 군기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꼰대 문화라고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 또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꼰대 문화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국민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꼰대 문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꼰대 문화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무려 72.4%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네요. 조금 예. 심각하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는데요. 네. 꼰대 문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32.7%나 됐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다만 좀 재밌는 결과가 30대는 81.6%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50대에서는 좀 비율이 낮았습니다. 50대가 꼰대 문화가 심각하지 않다, 안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31.6%였는데요. 이 연령대가 유일하게 30%를 넘은 세대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뭐 결과일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꼰대 문화의 지적을 당하는 꼰대 문화를 하시지 않느냐의 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세대라 타겟에 있는 퍼센트라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위를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밌는 문자가 왔는데요. 네네. 저는 50대입니다. 688 하나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인데 가르치려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맞지만 지금은 틀린 것도 있으니까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와 다른 또 맞습니다. 50대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나한테도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그 방법이 많았지만 지금 세대 때는 또 그 방법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꼰대 문화라고 좀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게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회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그 생각해보면 설날이나 추석 때 여기 또 친척들 모이면은 시작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 몇 등 하니 반에서 이거부터 시작돼서 대학 갈 때쯤에 어디 대학 가게. 그 대학을 또 갔으면 어디 이제 취업할 거야? 또 취업이 됐어. 그럼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했어 그러면 애 언제 낳을 거야? 애 낳았어 그러면 둘째 언제 낳을 거야?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끊이지 않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꼰대 문화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꼰대 문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저 요즘에 지나갈 때 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게 길에서 그냥 개그맨 황 씨 아니세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갑자기 요즘 왜 방송 안 해요?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 찾아보고 자기가 보는 방송에서 안 나온다 이거죠. 아니 무한도전 같은 거 좀 나오고 그래야지. 무한도전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뭐 괜찮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이 꼰대 행동에 대한 많은 좀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세대별로 좀 나누는 것 같긴 한데 김진환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 꼰대 문화에 대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꼰대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그분이 생각하는 또 더 꼰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맞아요. 저는 이분께 꼰대
세련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또 더 높은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네. 어때요? 청년들이 싫어하는 꼰대 유형, 뭐 세 분, 뭐 이런 건 정말 너무 싫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나요? 기현 씨 어때요? 딱 떠오르는 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답을 정해놓고 네. 질문을 하는 사람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돼버릴 수 있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해본 얘기가 있나요? 저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는데 네. 너는 틀린 게 아니냐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취업하는데 너는 왜 네. 스타트업을 이게 어른들한테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저 또래 형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른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또래 형들이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취업해서 쉬운 방향으로 가. 네. 뭐 창업을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잘 되면은 잘 안 되면은 내가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 듣는데 만약에 잘 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되게 좀 싫은 것 같아요. 잘 됐으면 박수라도 좀 쳐주시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예연 씨는 어때요? 이런 꼰대 문화. 난 정말 이런 꼰대 문화 정말 싫다. 비슷하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제가 전에 교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휴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 할아버지셨는데 되게 휴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라떼는 하시면서 라떼는 휴학 안 하고 바로 취업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희 세대는 좀 휴학을 하면서 인턴도 하고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때와 지금의 또 취업의 상황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데 그때는 뭐 좋은 대학교 나와야지 어떻게 돼야지 무조건 공부만 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렇게 개그맨 돼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려 허허허 이렇게 웃고 넘어가시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 있는데 너무 획일화시키진 않나? 우리의 이런 뭔가 행동에 대한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어때요? 근데 이게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봐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TBS에 아나운서가.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보이세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도 좀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게 왜요? 이 예훈 씨와 기훈 씨한테는 나도 꼰대일 텐데 오늘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예,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가 요즘 이제 유행어가 됐습니다. 예.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꼰대 문화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노인네를 좀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고지식하다, 좀 무식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무시하는 식으로 이제. 듣기 싫은 잔소리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기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어른이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 매우 듣기 안 좋아요.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말을 좀 불만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직접 듣는 꼰대라고 합니까? 안 하죠. 인성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때도 꼰대라고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꼰대 우리 때하고 똑같다고 보지. 뭐 한국 사람이 한국 말 알아듣고 한국 정서지 뭐. 시대는 변했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게 옛날 얘기를 자꾸만 강요하니까. 옛날에는 노인이 어른이었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노인도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현대 문명에 이에 익숙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지. 난 꼰대 아니야. 나는 굉장히 개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꼰대들을 내가 비난하지. 네. 중장년층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왔습니다. 아유, 예, 인터뷰 들으면서 한참 웃었네요. 근데 되게 열려 계신 분들도 많고, 역시 그 세대라는 게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게 위치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 당시에 지금 중장년층도 느끼시기에는 그 위에 분들은 또 꼰대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예. 저는 약간 인상 깊었던 게 그 꼰대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인터뷰하신 분이 계시죠. 네, 예. 약간 친구들과 항상 얘기를 할 때 내가 꼰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꼰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다. 99.9%.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예, 아닐 수도 있죠. 예, 그쵸. 그럼요.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예. 김훈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아닌 척 할 줄 알았는데 이거
그 젊은 세대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늘 또 재밌는 게 오늘 문자는 유독 나이를 밝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0092님께서는 꼰대는 나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닌 듯 합니다. 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마음뿐이라면 그것은 칭찬이든 비난이든 관계없이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49세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러네요. 5279님께서는 저는 48인데요. 신입사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조심합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얘기만 해도 꼰대 이야기 듣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어때로 먼저 물어봅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 일을 하면서 후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기수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이제는 좀 얘기를 먼저 하기가 이제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서로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또 6080님께서 저는 반대로 젊은 세대의 역꼰대 자세를 비판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상사나 연장자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충고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무조건적인 거부도 역꼰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배울 거는 배워야죠. 좋은 그렇습니다. 것들은. 그런데 저도 이 말씀도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꼰대가 기성세대 그리고 뭐 나이 많은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꼰대도 적지 않다라는 또 제보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직장에서 그런 꼰대 새로운 문화, 디지털 꼰대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카카오톡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도 계급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높은 계급이 먼저 나가고. 그 메신저 들어올 때요? 네, 물론 제가 속한 팀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TBS가 그러는구나. TBS는 알고. TBS의 문화였군요. 네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국장님 듣고 계시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좀 젊은 꼰대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 남 얘기, 그러니까 남한테 충고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술자리나 이런 데서 한 살이 더 많다면은 좀 그런 걸 강요할 때가 좀 있잖아요. 뭐.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자체가 다 젊은 꼰대가 아닐까. 맞네요.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그 거의 앞에 뭐 하나 붙이잖아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진짜 맞아요. 이거 꼭 보자. 그거 내가 해봤는데. 맞아. 다 한 것처럼. 네, 그거 내가 경험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참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예, 벌써부터 숨이 가슴 막히죠. 많이 들었지 또. 요즘 그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꼰대 문제도 사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 뭐 나라에서 뭐 이제 운영하는 약간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자의 시설에 맞게 굉장히 좀 충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너무 본인들의 생각을 좀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댓글에서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보내다든가 이런 계속 지적을 좀 해내는 그 디지털 꼰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김주현 씨가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요즘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몰입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유명한 프로그램도 결국 마지막에 좀 그런 안 좋은 일로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들이, 그러니까 사국이 너무 많아지니까 좀 산으로 가서 없어지든 오히려 재미가 더 없어지고 그런 재미가 더 없어지네. 비평을 해야 되는데 비난을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죠. 내 뜻대로 가. 결론이 이렇게 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디지털 꼰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꼰대 문화. 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이거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현 씨?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빨리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제 기현 씨가 중장년층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아까 군대 얘기 나왔잖아요. 군대 때 제가 어땠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계급을 차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IT 회사라고 하면 되게 수평적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한 회사에서는 갑질 때문에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혹시 이런 쪽으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면 변해갈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꼰대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단절을 시키는,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이제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이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나가는 저 이기적인 선배야. 이거 새로운 꼰대 문화가 또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거든요.
꼰대를 피하려다가 이제 단절이 돼버리는. 단절이 돼버리는. 네.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직접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또 만나셔야 되는데. 네, 진짜 약간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를 생각했을 때 그냥 후배들을 생각하면은 살짝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자아 성찰을 많이 하곤 하죠. 그렇군요. 네. 이 꼰대 반대말이 요즘 들어보니까 참 어른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참 어른으로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상하신 윤여정 배우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어른 바람직한 어른상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청년분들은? 완전 윤며들었죠. 윤며들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뭔가 유튜브에서 인터뷰 하시는 거를 딱 봤는데 뭔가 새로운 세대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되게 자신도 배울 것을 이렇게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해주시는 거에 되게 반했어요.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하실 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좀 멋있게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들이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좀 통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자세가 좀 중요하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사실 한때의 루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가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또 꼰대 후보 혹은 미래 꼰대가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되긴 하는데 자 문자도 좀 몇 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3292님께서 꼰대 문화는 건강한 토론 문화가 정책되는 순간 해결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건강한 토론 문화. 네, 건강한 토론 문화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말이 토론이지 사생활에서 토론하다가 싸우는 거 많거든요. 우리 방송이니까 안 싸우는 거지 말이죠. 예. 네, 7615님께서는 지금은 꼰대라고 규정을 해버리지만 나이 드셔보세요.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 앞에 꼰대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 그렇습니다. 0720님 꼰대 문화라는 건 세대와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세대도 자기 방식이 맞다고 고집하면 그것도 꼰대 아닐까요? 네, 맞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고 강요하는 게 그게 바로 꼰대의 모습이지 않을까.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나는 좀 이런 어른이 되겠다.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현 씨는 어떠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온고지신이라고. 되게 애껏은 그게 꼰대 같았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거 좋은 거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예. 새로운 건 또 받아들이고 애껏도 잊지 않고. 네네. 그런 거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새로운 게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옛날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좋은 건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도 굉장히 좀 필요한 모습이겠죠. 네. 예. 어떻습니까, 이현 씨는? 저는 타인에게 말고 제 자신에게 꼰대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꼰대이고 싶다. 멋있다. 맞아요. 좋은 말이네요. 타인에게 꼰대이지 말고 내 자신에게 꼰대라고 생각하면은 더욱더 조이고 발전해 나가고 그런 모습을 더 깨우쳐 나가야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그러니까요. 이런 명언을 하셨는데 아나운서로서 네. 좀 뭐가 좀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아닌 척하는 꼰대는 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꼰대인 것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네, 그런 꼰대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너 꼰대지라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면서요. 진짜 그 꼰대라고 여겨지는 그 사회의 문화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때요? 사실 제가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아예 아까 말했던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단절이 되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문자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7772님께서 저는 56세입니다. 아들이 30살인데 세대 차인지 때로는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 꼰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서로 대화나 이런 어렵죠. 게 부딪힐 수밖에.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저 엄청 맞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세대 때고 그 공부를 하는 걸 바탕으로 성공이라는 곳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사회가 바뀔 것이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부딪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를 꼰대로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더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벽을 두고 좀 대화를 했던 건 아닌가? 인정을 안 했던 건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게 꼭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도 아마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그때 꼰대 같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벽을 두고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청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 이 꼰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마무리는 90012 문자 메시지로 골라봤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나 꼰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 때는 이랬으니까 요즘 애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은 살짝 넣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대화로 풀어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